안녕하십니까. 캐팅 임성호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리버티워크 서울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열린 행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미스튜디오 커뮤니티 글을 참고하시거나 육군협회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대전에 올라온 소식이에요. 네, 6대전. 부사관 분의 네. 가족분께서 네. 강원도 쪽에 근무하시는 네네네네. 20년째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본인이 안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못 내려오신 그래서 건가요? 이제 여기서 말한 거는 부사관 이제 보직 또 근무지 전환 네, 문제를 맞습니다. 언급을 하신 거고 네. 사실 전후방 교류나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측방 교류도 네. 있고 그런 거에 신청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혜택을 못 보셨던 건지 아니면 네, 네, 좀 네. 제도적으로 막혔던 부분이 있는 건지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언급을 하시면서 요게 또 언론 뉴스까지 나왔었죠. 저도 봤는데 네. 결론은 이것도 또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결론은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들, GOP나 작전부대에서 네. 근무하는 인원들한테 페이를 달리줘야 돼요. 수당을 더 달리줘야 돼요. 주고 네. 그러면 불만이 없죠. 너 거기 위에 있는 동안 고생하는 동안 그거에 대해서 수당 줬잖아. 내려오면 대신 돈 덜 버는데 괜찮겠어? 그럼 역으로 오히려 서울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네. 오히려 지방에 근무하는 후방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고 싶어 할 거고 위에 있다가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수당이 받지만 너무 힘들다. 네. 나 내려갈래.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될 겁니다. 네, 네. 근데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 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게 똑같고 수당을 아무리 받아봐서 기껏해야 20만 원, 30만 원, 네.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초과 근무 해봤자 많이 나야 30만 원. 근데 누가 강원도 오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까? 가족들이랑 사실 저도 도심에 살고 싶지. 최전방에 있으면서 네. 부사관 분들의 그 숙련도나 이런 네. 게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요. 그럼요. 정말 최전방 지키는 진짜 군인들이 진짜 부사관 분들이다. 대한민국은 중사가 지키는 겁니다. 네, 중사 상사분들이 그럼요. 원사분들도 그렇고 그럼요. 야 거기 오래 계셨던 분들이 진짜 어디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디에 무슨 길이 지름길이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부사관들 멧돼지랑 대화도 해요? 야 오지 마. 네, 그럼 오지 멧돼지 마. 다음 나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 근데 이제 야생동물도 그래서 컨트롤해요. 이 네. 6대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약간 감로들박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오히려 부사관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게 오히려 군에서도 장점이고 부사관들에게도 좋을 수 있다. 그 지역에서 뭐 지역 연고가 있으시다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감로늘박이 있었었고 그래서 군의 입장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용역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정도 것이지. 제가 얼마 전에 가평 갔다 왔거든요. 네, 가평에 네. 그 취재할 게 있어서 네, 거기가 진짜 병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아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강원도 쪽에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게 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잖아. 나는 뭐 아프면 괜찮은데 맞아요. 가족 특히나 있어요. 아이들은 소아과를 가거나 아이들은 네. 은근히 잔병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하루 좀 맞아요. 자면 되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코 막히는 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교육 특히 교육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뭐 그거는 이제 부모 가치관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일단 아픈 건 생존이잖아요. 네, 네. 뭐 배달 음식 안 시켜먹고 그런 것도 오케이 하겠어. 네, 근데 네. 병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군이 이런 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한다니까 인사 네, 차원에서 네, 네, 네. 좋은 결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요런- 맞아요. 우리 군이 정말 이런 좀 대책 대응팀을 좀 만들어서 맞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고 좀 전방위적으로 TF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이런 부분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들어가 줘야 네. 되는데 사실 참 처우 같은 게 그리고 우리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지난하죠. 근데 우리 장군님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이 이제 신경 쓰세요. 정말 신경 쓰고 정말 그러지 않고 싶은데 네. 뭐 예산 그래서- 주시는 분들이 뭐 칼질을 해버리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할수록 네, 맞아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정치인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법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잘 안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네, 맞아요. 국민들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공감을 해주시고 움직여 주신다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야지 네, 군의 처우가 맞습니다. 개선이 돼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캡틴 김성호가 선동하러 갑니다. 여러분 동의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네. 곧 공개될 겁니다. 제가 네. 응원하고 또 네.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6대전에 지금 간부 가족분이 올리신 거잖아요. 그쵸. 비슷한 결로 저희 저번 주에 네. 그
일반공여단, 네. 그다음에 7사단에 저희가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랑 또 간부들 얘기도 했었는데 네. 부대에서 어, 회신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드디어 우리 채널이 영향력이 좀 있나 보다. 진짜요? 진짜로. 모 부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어떻게 저희가 연락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부대에서도 알고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꾸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군대도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네. 뭐 처우 개선도 해주고 싶고 당연하죠. 지간이 관심이 있고 근데 그런 말 해줘서 고맙고 더욱 더 관심 갖겠다. 라고 이렇게 회신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네요. 네. 바로 이렇게 회신 주셔가지고 저희가 확인해봤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네. 아직 살아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럼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장군님들도 어떻게 돈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고생하는 부하들 안 챙겨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 능력 바뀌니까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또 작전을 공백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공론화가 중요하고 이 맞습니다. 공론장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네. 진짜 그 법을 만드는 분들한테까지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간부님도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저희도 네,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합니다. 네, 저희가 여과 없이 근데 육대전은 네. 이제 텍스트로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저는 영상으로 하다 영상으로. 보니까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보고 있다는 거. 너무 네.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휘관들이. 네, 정말 야전에 계신 분들에게 네. 좀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제보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소식은 네. 또 힘을 줘야 되는 소식이죠. 네. 국방부에서 군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뭐 그게 많아요? 전수조사까지 전수조사를 또 이제 그래서 8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목표로 그래서 대상은 군 장병, 장교, 간부, 부사관, 뭐 네. 병사, 군무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이번 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꽤 오랜 기간 하네요. 전수조사.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네. 좋습니다. 당연히 나쁜 사고 놈들이죠.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사고 예방의 차원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건들을 빨리빨리 알아내가지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잠깐 이상한 소리 네. 뭐 남군들이 여군들이나 동료들이 좀 웃어주고 좀 이렇게 잘 대해준다고 해서 자기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죠. 그냥 동료 이상으로 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네. 예? 그러다가 여자분이 만약 여군이나 상대방이 뭐 좋다고 하면 그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뭐 아무튼 좀 그래요. 좀 웃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면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내 성격이 밝고 잘 웃는 성격인데 그 사람 보고 너 그렇게 여군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안 그거는 되죠. 본인이 이상한 거지. 그런 게 이상한 인권침해인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네. 동료 이상으로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뭐 놀러 왔습니까? 연애하러 왔습니까? 동료 이상으로 생각할 수는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죠. 하지만 그런 걸 애정 관계를 떠나서 네. 애정 관계가 없는데 성적으로 희롱을 하거나 그렇죠. 폭력을 하거나 그렇죠. 폭행을 하거나 이거는 정말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예민한 것도 한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끼리 또 연인이 됐어. 네. 헤어졌어. 근데 이제 헤어졌는데 또 다른 군이 혹시 뭐 누가 만났어. 만날 수 그러면 있죠. 서로 네. 음해. 그런 것도 많이 터집니다. 그 군인들 또 소문이 빠르잖아요. 일종의 리벤지 이런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남군이 여군이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혹은 여군이 남군이 다른 또 군인을 만났어. 네. 그러면 이제 모함을 막 주변 동료한테 하는 거야. 험담을. 근데 또 소문이 나잖아. 그래서 실제로 명예훼손 그런 걸로도 네. 군인들끼리도 그런 걸로 처벌받고 그런 걸로 징계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뭐 놓친 게 있는데 네. 이성간뿐만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네. 제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 네네네. 전수조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하신답니다. 추첨을 통해서 200명에게 네. 최대 30만 원부터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줄 거다. 신고한 사람한테요?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럼 억지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그런데 억지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또 하나. 네. 과거에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적응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네. 상대방을 모함하듯이 왜냐면은 증거가 없이 부대 안에 CCTV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나 성추행 당했다. 나 성희롱 발언 당했다. 그냥 평소에 야 너 왜 업무를 이렇게 하니?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강압적으로 우리 과장이 나에게 막 희롱하듯이 얘기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맞아요. 애매한 부분도 사회랑 똑같죠. 뭐 군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조사를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한답니다. 네, 뭐 자조사가 되고 잘못된 사람 처벌받아야 그쵸. 될지 맞지만 성의 피해자가 안 생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무고죄든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그 사람도 진짜 패가망신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성폭행과 성폭력과 무고죄도 동등한 비중으로 우리는 뭐 형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아직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고죄도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게 진짜 괴리감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죠. 또 그렇다고 하자니 또 여군을 멀리하면 또 여군이 왜 나는 같은 동료인데 왜 나는 그러니까 따돌림을 시키냐.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부담되니까 야 너 회식 뭐 안 와도 되는데라고 하면 너 앙따 시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회식 갈래라고 물어보면 또 밤늦게까지 나 붙잡아놨다고 또 뭐라 그러니까 이런 아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 방송하면서도 네. 남군이 남군한테 했던 성희롱성 발언들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군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사실 우리 때도 해왔었고 네, 맞습니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런 걸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인류가 있는 한 그렇죠. 멈추진 않죠. 성범죄는 네, 맞아요. 근절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요? 그 일병 병사인데 네. 선임이 그 자기 수신의 성기를 만지고 막 장난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나서 뭐 구타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당연히 바로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알려줬죠. 방법에 대해서 진술서 쓴 것도 본인이 찍어서 갖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물론 그 가해자는 바로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 보고한 날. 그 친구 통화했거든요. 저한 전화가 제가 전화번호 알려줘서 저는 이제 병사들 가끔 상담도 해줘요. 네. 제 영상 보고 연락 온 친구도 꽤 많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냥 다 통화해주죠. 뭐 제 어차피 그 친구도 혹시 모르잖아요. 제 전화 한 통에 그 친구들이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이 변할 맞아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닌 친구들 편 안 들어주고 편 들어줄 친구들 들어주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오늘 중대장님한테 보고했대. 아 그래? 그래요? 하면서 얘기 듣다가 그때가 19시 저녁 7시였는데 중대장님은 어디 갔어요? 소대장님이랑 퇴근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중대한 일이 있었고 중대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냥 그 얘기 듣고 격리만 시키고 물론 모르죠. 퇴근이라는 게 뭐 강요할 수 없는 거지만 난 퇴근 못 할 것 같은데 내가 중대장이라면 점호도 확인할 것 같고 좀 더 고민할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혹은 내가 지위가 부족했기 때문에 솔직히 본인한테 미안하단 말 했냐 그런 말은 못 들어봤다. 그래서 저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말해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고 부모님과도 얘기를 하고 통화하고 하는 것이 지휘관 지휘자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딱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나중에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내 선의가 완전히 나한테 화살로 돌아온 경우들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모가 아유 중대장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도 아닙니다 뭐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또 부모님들도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왜냐하면 조사 받을 때 내가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한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조사관들도 알잖아요. 네, 이게 그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뭐 고객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미안하다 혹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 워딩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큰 게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완전히 반대급부로 태풍처럼 몰아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피해자 그리고 그 상황을 사실 전체 모르는 상황에서 중대장이 꼭 당연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18시 퇴근했더라고요. 그거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하긴 사실 그 상호님이 기대했던 거는 좀 더 그 그것이 피해자의 좀더 마음을 좀 더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좀더 힘도 이거는 내게 해주고 저도 그거 용기도 완전히 내게 해주고. 공감을 해요. 근데 왜 뭐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소대장하고 중대장 같이? 뭐 여러분들 같이 대책을 토의하러 가셨나? 라길 바랍니다. 그거였길 바라는 마음.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래서 이 성폭력 실태 조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네. 좀 제보가 들어오고 막 갑자기 언론에 터지고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네.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자 다음은 좀 슬픈 소식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육군 병사가 네. 7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었는데 네. 당시 중대장이 이거를 무마하자라고 이렇게 했던 정황이 발견이 됐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7년 전이 몇 년도죠? 2015년. 15년이면 우리랑 비슷하네요. 군번이. 그때 중대장이었으면. 그쵸. 비슷하네요. 저희보다 1년 선배거나 그렇네요. 맞아요. 저희랑 1년, 2년 선배가 되겠네. 네. 중대장이요. 그래서 병사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네. 중대장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 이게 이제 정황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소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뭐 정확한 내용은 좀 못 보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중대장이 야, 제가 실수했네요. 수사가 아니라 수사 끝나가지고 기소를 했답니다. 수사 네. 끝나가지고요. 혐의가 확인돼가지고 기소를 했다. 혐의가 확인됐다고요. 아마 중대장이 근데 완전히 은폐하려고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했던 얘기를 자기가 겁나니까 혹은 조금 더 내부 단속을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 좀 와전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보한 게 그 당시 부대원이었던 예비역 부사관이 아하. 부대원이 즉 중대장 밑에 있던 참모가 당시 7년 전에 나한테 은폐를 지시했었다. 아 그래요? 간부한테? 제보를.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중대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녹취가 있는데. 녹취가 있어요? 네,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A 대위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간부들을 집합시킨 다음에 헌병대 조사를 받을 텐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고 시킨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또 정비반 간부가 네. 그 일병 사망하신 분을 심하게 야단치거나 네. 전차 안에 가둬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네. 그리고 당시 부대 간부들은 뭐 꾸짖은 적은 있지만 구탄의 육설은 없었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극단적을 선택을 하고 2020년에 그 보훈 대상자가 되셨어요. 네네네. 사망자께서. 그래서 유가족이 이제 보훈 대상자가 되셨는데 이 부사관이 이제 약간의 양심 고백 이런 것처럼 제보를 해가지고 결국 기소까지 돼버린, 즉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어차피 중대장 할 때 만약 그런 사건 터졌다. 그냥 전역하세요. 어차피 안 돼요. 아시잖아요. 진급. 진급이든 뭐든 어차피 트라우마 생겨서 잘 안 돼요. 어차피 소문 다 날 거고. 그러면 그냥 다 인정하고. 어차피 그 군생활에서 뭐해요? 평생 그 친구 생각날 텐데 자기가 중대원 지휘 잘못해서 나는 그런 양심도 없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군생활 안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패한 거예요. 일단 전투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일을 상상조차 사실은 하기가 싫고. 그렇죠. 네. 그런 일 발생했으면 무한 책임지고 나 같으면 난 나오겠어. 오히려 내 부사관이 그런 잘못했어도 내가 책임져 나올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내가 중대장이잖아요. 내 지휘 뭐 어디 가서는 중대장이 지휘 부담을 느끼고 애들 쾌하고 관리하고 자랑은 뒤지게 해놓고 실제로 왜 책임질 때 본인이 쏙 빠지려고 그러고 왜 은폐하려고 그래. 차라리 쿨하게 인정하고 나오세요. 어차피 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도 나가고 싶다고 못 나가죠. 사실은 그런 수사나 또 조사 이런 게 얽혀 있으면 아까 그런 전역을 거 안 조사,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되 은폐는 하지 말고. 네. 어차피 그렇게 했는데 은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장이 아마 지금 현역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역했겠죠. 네, 그렇죠. 어차피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겸연하게 받아들이고, 겸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성실하게 받고, 나중에 전역을 하셨고, 네, 부모를 잃은 부모는,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후회하고 평생 죄책감에 사시는데 작은 단서, 작은 행동 하나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애초에 오해를 풀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속담 있지 않습니까? 가래로 막을 거 뭐라고 하죠? 호미로 막을 거 뭐. 죄송합니다. 호미로 막을 거 뭐라고 하죠?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작은 그게 나중에 엄청 커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군도 이런 교육을 해야 돼. 받아본 적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 부대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워게임을 상상할 수 있게끔 우리 지휘관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 그것만 해서 배워본 적 없어요. 그쵸. 중대원이 다쳤을 때, 중대원이 죽었을 때 어떻게 절차해야 되는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파급력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 해당 사례를 실제로 갖고 와서 그때 중대장이 그걸 은닉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간부가 그 사실을 빨리 얘기했다면 수사는 더 번지지 않았을 거고 더 빨리 정리됐을 거고 부모들은 후회하지 않았을 거고 신뢰받는 군이 됐을 텐데, 왜 우리 군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매번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위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도 우리 군은 스스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것만 나올 때까지.
고급만 나온 자원들은 대위로 중대장으로 가는 자원들인데 부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그래요. 관리하고 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를 좀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모르니까 은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을 일부러 좀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또 비극적인 사안들이고. 아까 그게 왜 내가 숨길 일이냐 이거예요. 숨길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도 약간 뭐랄까. 근데 약간 이거는 위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쳤으니까 넌 나가. 이거는 그게 또 다른 폭력이거든요. 나가세요. 그리고 은폐할 거면 나가세요. 저는 조금 거기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아니 은폐했기 때문에 나가야 돼. 은폐. 근데 이거 이제 법원 판단이 이거 이제 법원은 있어야 나갔죠. 될 거여서 그래서 중대장이 실제로 은폐 지시를 했었냐 법원 판단까지 이제 나오고 나면은 좀 또 다른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야 이거 중대장이 봐봐 소신발언도 하나면 중대장이 울고불고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나 같으면 그랬다니까 그 부모가 용서해요. 부모들도 똑같아요. 자식같이 봐요. 사바사죠. 애초에 안 했어. 용서도 안 구했을 거고 죄송하다는 말도 안 했을 거고 제대로 협조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와서 계속 분이 상해. 왜 7년 동안 그 분을 갖고 계셨겠어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예비역 부사관 참모가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군 검찰에서도 얘기한 거죠. 군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를 다 끝내서 기소를 한 거여서 혐의가 확인이 되는지 유죄가 확정이 되는지 아닌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번에 이거 내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육군 본부에서 한번 그거 했을 때 나 거기 가서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 네, 군인 네. 간부들이 그런 사고 사일 교육을 병사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쵸. 왜 그런 거 안 알려주냐. 내가 얘기했거든 분명히. 그 뒤로 움직임이 없었나요? 뭐 없어요. 다 그때뿐이에요. 그때 가서 남영신 촌장님이 그 대전 빵 사주셨는데 성심당 빵 주시던데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하면 뭐 하냐고 바뀌어야지. 아휴. 그래서 다음 소식은 좀 이것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수능 우리 대학 갈 때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에서 2등을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인가요? 어마무시한 실력이죠. 제가 아는 사건인 것 같네요. 네. 제 영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수능 2등 했던 아들이 군에서 휴가 중에 네. 사망을 했는데 조준호 일병 네. 10일 서울대 수리학과 출신입니다. 어느 부대였죠, 이분께서? 이분이 통신단. 통신단. 아까 국통사에 말씀드렸던 있는 게 통신단. 이제, 네. 다른 부대입니다. 네, 이 부대 친구랑 다른 전에 부대고. 있는 친구랑. 이 사건이 또 이제 또 공론화가 돼가지고 어머니께서 악성 민원인이 되셨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언론 보도가 또 나왔죠. 네 강경화 어머니. 네. 수방사령부 앞에 여기 사당 앞에서 맞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하고 번씩 계시고. 시위하시고 네. 그 화환을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다 갈아놓으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사안을 보니까 직접 쓴 일기가 있어요. 고인께서 당직 근무나 이런 거를 한 달에 10몇 번을. 네 퐁당 근무 세우고 막내라는 이유로 병사 때. 네.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아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다 영상을 알고 취재했고 계시고. 그쵸, 맞아요. 채널에 영상이 있는데 네, 주요 뭐 일간지에서 이제 최근에 다뤘어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그 일간지 기자가 제 네. 영상을 보고 또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시고 저는 네. 자주 연락합니다 어머니랑. 네. 자, 좀 사실 이제 저도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군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을 부정적인 거죠. 따지고 네. 보면 건드렸을 때 이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사실 그 뒤로 많은 연락이 좀 많이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 네. 정말 좀 많은 그 출연 제안들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요. 그 생계에 이제 위협이 살짝 진짜로 어이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돈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나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기 있는데 그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제 유튜브 캡틴 김상호 채널에 오시면 내용 보실 수 있고 네. 자세한 내용은 좀 그쪽 보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런 지금 뭐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좀 비슷한 결이지만 좀 다르지만 비슷한 결. 그래서 상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네. 이랬을 때 간부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군도 너무 숨기지만 말고 맞아요. 오픈을 해서 맞아요. 공론화를 하고 그 간부들도 분명히 학습을- 시간이 있어 후회할 겁니다. 학습을 하고 그게 진짜 우리 군 간부들을 위한 그리고 군 장병들을 위한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고 은폐는 은폐를 만듭니다. 네, 그렇죠. 왜냐 은폐한 걸 또 번복하기가 안 되니까 덮필기에 또 거짓말할 거고 그 거짓말 또 거짓말을 만들 거고 그럼 또 은폐할 거고 인간사의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다 그런 결이죠. 비극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했다가 더 큰 비극이 생기고
수많은 문학 작품들의 모티프도 그건데 우리 군이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네. 우리 간부들이 교육이 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진짜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해당 간부도 분명히 네. 문제가 있고 해당 간부들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우리 군의 시스템적으로 이걸 은닉하고 숨기고 안 알려주고 교육을 안 해주니 사건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 그냥 벙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요. 그런 일이 터지더라도 간부들이 징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확히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감봉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고 차라리 감봉으로 끝내자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감옥 갈 것 같고 내가 혹시 내가 잘못돼가지고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닉하게 되고 더 숨게 되고 네. 왜냐 나 가장이고 나 결혼됐고 애도 있는데 갑자기 감옥 간다 그래봐요. 만약에 그럼 막막하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숨길 것 같아요. 왜 막막하죠. 모르니까. 막막하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대장이 직접적인 막 그런 거 했다면 당연히 그건 감옥 가야 되지만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은닉이 더 나쁘다는 거야. 네.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이나 그 유가족들의 그 배신감은 내가 군을 믿었고 군이 분명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고 알고 보니 날 속였다라는 그 배신감이 네. 그게 진짜 크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괴롭힌 사람보다 기대했던 건 요거였는데 현실이 이랬을 때 이제 괴리감이 이제 괴롭힌 사람보다 더 진짜 실제로 그 조준일 일병 어머니도요. 네. 가해 병사들도 뭐 있어요. 네. 뭐 어머니가 추정하는 건데 선임들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선임들의 괴롭힘 일절 안 물어봅니다. 간부의 괴롭힘 알지만 안 따져요. 근데 그 수사를 은폐하고 숨긴 사람에 대한 상당한 분노가 있으십니다. 왜냐? 그때 빨리 들춰내서 그때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냐면은 아들이나 이제 가족의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내가 무지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당했다라는 생각에 당해서 우리 아들의 명예가 우리 아들이 죽어서 또 속았다라는 분노가 엄청 커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유가족들의 분노의 포인트는 괴롭힌 당사자도 분명히 분노하지만 이런 거를 군이 네.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간부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낙 공감하는 말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워낙 또 사안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마음도 무거워지는 그런 소식 그런 보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이런 영상 만들면은 네. 저는 진짜로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영상 만들면은 저는 좀 감수성이 좀 예민해가지고 전 천안함 영상 만들면서도 막 울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눈물. 그리고 이런 거 만들면은 막 눈물이 좀 고이기도 하면서 눈물도 나기도 해요. 마음 아파요 만들면서. 또 직접 부모님들도 만나뵌 입장에서 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업로드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서 또 눈물 나고요. 이게 의외로 사람들이 또 나는 좀 많이 봐주길 바라는데 많이 또 안 봐주더라고요. 그럼 또 눈물 납니다. 조회수 또 다 이렇게 3박자가 됩니다.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퍼뜨려 주셔야 네. 또 이런 동로가 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애국입니다. 제 채널 보시는 게.